아이가 뭐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명목 하에 넌 잘할 수 있어, 최고야, 이걸 강조하지 않았는지. 사실 최고라는 말도 좋은 칭찬입니다. 부모 눈에는 너가 최고고 최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의 자존감은 뭐가 있냐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걸 유지하려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자존감은 이제 막 싹을 틔워서 이제 피워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몇 마디, 사람들의 눈빛, 선생님의 표정에도 자존감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살짝 형도 얘기하고 동생도 얘기하고 다른 집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아유, 우리 누구도 누구처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비교해요. 그렇죠?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말 우리 알거든요. 네. 네. 그런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말을 부모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 있잖아요. 네. 얘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느려 터지다는 말이에요. 그 말 얘는 안 듣고 싶어요. 이명주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를 조금 친구보다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나는 진짜 바보야 라고 하면서 막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도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는 비교 자체가 두려워서 막 안 하려고 하게 그렇게 되기 쉬운데, 아이들의 이런 반응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회자됐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나는 자존감이 낮아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가서 엄마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거든요. 얘가 왜 조금만 못해도 자존감이 낮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이 친구가 나는 못하는 아이야, 못할 거야 까지 갈 거예요. 이게 주저앉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잘하는데도 더 잘하는 아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른의 자존감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 가운데에서 유능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가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부족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자존감은요, 내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그래서 자존감은 회복 탄력성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무료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 영상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상담 남겨주시면 저랑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크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위축되고 네. 자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이가 뭐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명목 하에 넌 잘할 수 있어, 최고야, 이걸 강조하지 않았는지. 사실 최고라는 말도 좋은 칭찬입니다. 부모 눈에는 너가 최고고 최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네. 내가 이 칭찬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요,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때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이게 뭐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으려면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엄마 아빠가 의논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 높이고 싶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똑똑한 부모세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부모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의 두려운
지점을 알게 돼요. 사람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칭찬 못 들을까봐, 최고가 못 될까봐, 부모님께 사랑 못 받을까봐,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이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네가 그 부분이 속상했어?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의외로 아이들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대답을 듣고, 아, 네가 그 부분이 좀 그랬어? 그런데 만약에 사랑 못 받을까봐 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는 너의 성적,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해. 왜? 넌 열심히 하거든. 근데 있잖아, 누구야?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그만큼 나오진 않아. 우리 열심히 했을 때 결과 안 나오면 더 속상하지 않아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잘 나온다? 그거 이론이에요. 그럼에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아빠는 알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근데 만약에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내가 좀 더 해야겠구나를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좀 고난도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아이랑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얘기할 때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대화법을 적용하시면요. 이거는 멘탈 강한 아이, 자존감 높이는 거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 조금만 적용시켜도요. 어떤 힘든 상황에 접한 아이, 그리고 지금 좌절하는 아이와도 정말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네요. 지금 마침 지켜준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뽑으셨어요? 자존감을 높여준다라는 거,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답하는 게 있습니다. 타고난 자존감만 지켜주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타고나요. 아이도 자존감 타고납니다. 자기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존감에 대한 오해, 특히나 아이 자존감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누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이는 안 그래요. 그건 어른의 자존감이에요. 어른의 자존감은 뭐가 있냐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걸 유지하려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아이의 자존감은 이제 막 싹을 틔워서 이제 피워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몇 마디, 사람들의 눈빛, 선생님의 표정에도 자존감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자존감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뭐를 하냐면 없는 걸 찾아요. 아이에게 있는 걸 인정하며 키워주려고 하지 않고 없는 걸 찾다 보니 어때요? 자존감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살짝 형도 얘기하고 동생도 얘기하고 다른 집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아유, 우리 누구도 누구처럼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비교해요. 그렇죠? 얘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과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자존감에 대한 진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존감 하면 아이로 우쭈쭈쭈쭈쭈쭈 하면서 기살리고 넌 정말 잘하는구나. 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엄마도 기뻐.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가치감과 유능감을 키워주는 거, 저도 자주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 날개예요. 우리가 두 축을 잘 유지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고, 두 날개를 키워줘야 아이가 꿈을 펼친다, 꿈의 날개를 펼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축, 두 날개는 하나는 아이의 가치감과 유능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건 인정과 칭찬, 격려예요. 또 하나의 날개를 키워주어야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조절감이에요. 조절감은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절감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 대부분 습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싶지만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야. 그래서 엄마가 그만 먹어, 안 돼 라고 했을 때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숙제하기 싫죠. 공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등교하는 것, 등원하는 것, 그쵸? 게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조절감이에요. 특히 훈육하는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께서 뭘 키워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 조절력 키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너가 최고야, 정말 정말 잘하는구나, 널 보면 기뻐, 사랑해, 플러스 어떤 것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강연에서도 저랑 같이 해보자고 연습까지 합니다. 그게 뭐라고? 안 돼 소리예요. 안 되는 부정적 용어가 아니라 뭐다? 아이를 잘 키우는,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날개를 키워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드려요. 아이의 자존감은 어른의 자존감, 부모의 자존감하고는 다르게 타고난 자존감 지켜주고 그리고 밟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조절감을 키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너무 느려 터지게 하거나 내가 지도했는 걸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하면 부모 마음에서 좀 뭔가 감정이 훅 올라오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실망감에 좀 말이 또 좀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 마음은 지키면서 또 가르칠 건 가르치는 이런 말하기 방법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말 우리 알거든요. 네. 네. 그런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싫어하는 말을 부모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 있잖아요. 네. 얘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느려 터지다는 말이에요. 그 말 얘는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는 자존감 올려주지 말고 타고난 것만 지켜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느린 아이한테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자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느린 아이가 느리다는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죠. 네. 그리고 자기는 빠르고 싶지 않을까요? 나도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어. 나도 좋은 아이,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 이 안에 내면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 뭐냐면 너 또 엄마가 빨리 하랬지. 했어? 안 했어? 우리 있잖아요. 물음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못했어? 그쵸? 물음표. 엄마가 빨리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또 2개 들어가 있어요. 애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말 들려? 안 들려? 또 2개 들어가요. 지금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써보면. 네. 근데 거기에 물음표가 벌써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은요. 물음표에서 이제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느낌표로 끝나요. 느낌표는 사실 참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느낌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느낌표로 끝냅니다. 됐어. 절대 마침표가 아니에요. 됐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내려가요. 말이 자꾸만 내가 너한테 말하느니. 근데 아이가 알았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할 거야? 이렇게 기쁘게 가면 되는데 또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랬어. 근데 오늘 또 그렇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좌절스럽고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나 못하는 애야. 그래 네네. 그렇지 뭐. 근데 애가 지금 정리하면서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 한마디 지적당하려고 이런 아이는 없어요. 하다 보니 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적하지 말고 같이 도와줘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론으로 배웠잖아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자. 엄마 아빠가 대신해주면 얘는 독립적으로 못 큰다. 저도 또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론에서 내 아이에게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때 기다려주고 도와줄 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끝냈네, 해냈네, 이걸 느끼는 거. 유능감입니다. 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못해? 아직도? 진짜? 근데 엄마가 도와줘 말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아이는 도움이 아직 필요하다면 엄마가 도와줄까? 하고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왕 늦었는데 우리는 계속 물고 늘어지죠. 어떻게 해요? 네. 기다려요. 그런데 얘가 빨리 못 끝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너 안 도와주려고 했고 이러면서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죠. 기분 좋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3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3분 빨리 시작하게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기질적인 거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성질이 나쁜 아이 있죠. 까다로운 아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한테는 자존감 밟지 않는 말이 뭘까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2가지 말이 있어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부모는 그 가운데서 가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 해줄까요? 칭찬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격려만 해줘야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말, 그리고 우리 아이를 힘나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아이랑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누구야, 너는 엄마가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아? 여러분, 아니 칭찬을 왜 아이한테 굳이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있죠. 아이가 듣고 싶은 칭찬을 해주는 부모님이 진짜 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할 말을, 부모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는요, 그냥 부모의 말이에요. 근데 말은 아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거잖아요. 자존감 올리는 것도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싶은 말에서 자존감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칭찬할 때 좋아? 엄마가 있잖아. 사실 네가 못할 때 엄마 아빠는 잘 키워야 되니까 얘기는 해야 돼. 이게 훈육이라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아이가 그러더래요.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아니면 소리만 치지 마. 그럼 얘기하는 거죠. 소리 안 치면 돼? 기분 나쁜 말이 어떤 말이야?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마 아이들이 다 할걸요. 꽈서 하지 마. 엄마 나한테 성질 나쁘다고 하지 마. 엄마 나한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라는 말 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부모가 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참 하지 않을 말을 넘어서 모진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말할 땐 몰라요. 왜냐면 객관화 작업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듣는 칭찬과 격려의 말, 그리고 훈육할 때의 말씀을 잘 골라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집세거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위축된 아이, 공격적인 아이, 이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그렇게 위축돼 있어? 목소리 좀 크게 하라고. 그럼 들리겠니? 너 그렇게 인상하면 인사도 아니야. 여러분, 못하는 아이한테 못하는 얘기하면 어때요? 더 기죽게 되고요. 더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 기를 죽이실 생각이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생각이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건 인정이 아니에요. 비난이고 지적이죠. 아이도 인사 잘하고 싶어요. 목소리 씩씩하고 싶어요. 아이도 잘 크고 싶어요. 부모는 믿어줘야 돼요. 아이도 잘하고 싶다. 아이는 타고난 자존감을 잘 지키며 키우고 싶다. 우리 아이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다. 이걸 먼저 지켜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물어보면서 아이의 말을 듣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칭찬으로 가야지.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아이가 불쑥, 훌쩍 큰 걸 경험해요. 우리 부모 교육에서 자주 하는 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 사실 우리 부모는 이미 다 성장해 계세요. 근데 좀 더 아이 키우면서 괜찮은 인간이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 말에 집중하고 아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이끌어갈 때 끌고 가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좋은 길, 옳은 길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이혼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본인이 막 말을 뱉을 때는 몰랐는데 녹화해놓고 보면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막 놀라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하는데 그거 촬영해서 보면 스스로 막 부끄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에게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상처가 됐냐,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았어,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훈육할 상황 됐을 때는요, 휴대폰 녹음 기능 있죠. 그거를 좀 살짝 켜놓고 여러분 말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셀프 피드백이란 말도 있기는 있지만 나는 내가 늘 옳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로서. 압니다. 우리 같은 부모로서 부모님의 말의 콘텐츠는 다 옳고도 좋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듣는 사람이라면 과연 괜찮을까?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이성적일 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막상 화낼 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녹음 기능을 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영주 박사님과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